정중부의 무신의 난이 일어나기 전 고려 18대 의종 시절은 문신이 권세를 부리고 무신을 업신여김이 제일 심했던 때였다. 천지개벽이라도 해서 이놈의 세상이 뒤집혀져야지. 더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나는 북쪽 오랑캐라도 천혜를 왔으면 좋겠네. 그럼 우리들의 고마움을 좀 알지 않겠나? 소용없네. 우리가 목숨 걸고 적과 싸우고 있는 동안 조정에 들어온나 권세를 부리고 호강을 누리는 것은 다 저들 아닌가. 무신은 자기들끼리 모여 이렇게 세상을 한탄하고 문신을 욕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때 저편에서 무신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나? 달려온 이는 개국공신 배현경의 후손인 중걸이었다. 그는 비록 불우한 무신이었으나 다른 무인과는 다른 구석이 있었다. 정치에 관해 일가견이 있을 뿐 아니라 문신만이 아는 정계 소식에도 빠삭하였다. 제주 판관이 이번에도 그만뒀다는군. 보나마나 너무 처먹었겠지. 그게 아니라 제대로 바치질 못해서 그렇게 된 게지. 말세야, 벼슬을 하려면 권신에게 잔뜩 갖다 바쳐야 한다고. 그리고 제 배도 불리자면 백성들의 고열을 빨 수밖에. 틀렸나? 배중걸이 버럭 소리를 질러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내가 제주 판관을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도 몇 해 안가 부자가 될 걸세. 무인들은 모두 껄껄 웃었다. 너무 허풍이 심하이.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한 번 시켜만 보라니까. 그 말이 사실인가? 제주 판관을 시켜주면 정말 백성을 잘 다스리고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뒤돌아보니 임금 의종이 서 있었다. 그는 만사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당돌한 처사를 일삼기일수다. 예, 2년만 기한을 주시면 백성도 잘 살고 저도 천하제일 부자가 되겠습니다. 좋다. 지금 당장 그대를 제주 판관으로 삼겠다. 대신 호언장담 한 대로 되지 못하면 임금에게 거짓말을 한 죄로 목을 베겠다. 배중걸은 부리부리한 눈에 미소를 띠고 대답하였다. 염려 마십시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부임할 차비를 서둘렀다. 우선 말 내필을 마련하고 밀가루를 많이 사치자 물을 들이고 큰 바구니에 담아 쇠 바리를 장만하였다. 그 밖에 한 바리는 2년 동안 입을 이복 몇 벌 뿐이었다. 그렇게 네 바리에 짐과 종 하나를 데리고 호련히 부임길을 떠났다. 제주에 도임하자 즉시 어진 정치를 베풀기에 골몰하였다. 백성이 바치는 일절의 선물을 거절하고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재판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공평히 들어주었고 하루 세 끼 밥 이외에는 다른 것을 먹는 법이 없었으며 세금은 꼭 필요한 것만 거두고 광에 넘치는 물건이 있으면 곧 바로잡았으며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젓가락 하나라도 반드시 백성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하기를 1년 남짓 제주 백성 누구나 다 배중걸을 존경하게 되었다. 신임 판관은 정말 최고의 판관이죠. 저분이 오래오래 제주에 계셔야 우리가 편히 살겠다. 백성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찬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지런히 정사를 보던 배중걸이 문득 문을 굳게 닫고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그토록 부지런하시던 분이 무슨 일인가? 백성들은 궁금해하며 문안을 드리려고 했으나 만나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배중걸은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며 늘 곁에서 시중드는 종에게 갑자기 숙환이 도저 만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라 라고 하였다. 그렇게 병환이 심하신가? 소식적부터 있던 병인데 식사도 못하시고 밤낮으로 신음하고 계십니다. 향소 및 이교의 무리들이 돌아가 수양과 중군의 무리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방문 너머로 굳이 문안을 드렸다. 무슨 병원이신지는 알 길 없습니다만 우리 고을에도 의학은 있을 터인데 어째서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그제야 판관은 겨우 대꾸를 하였다. 내 어릴 때 이 병을 얻었는데 20년 동안 재발하지 않기에 다행으로 여겼건만 이제 다시 도졌으니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네. 무슨 병원이시기에 고칠 방법이 없다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판관님을 친어버이보다 우러러보고 고맙게 여기는 터입니다. 판관님의 병환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가랑이가 찢어지고 배가 닳아도 아까워하지 않을 터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약을 구해올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약방문을 지시해 주십시오. 내 병은 바로 단독이란 것인데 약으로는 우황을 쓸 수밖에 없네. 우황 몇십 근으로 떡을 만들어 온 몸에 두루 바르되 매일 서너 차례새 약으로 바꾸어 부치기를 사. 5일하면 곧 치료될 수 있을 것이네. 우리 집안이 잠옷 넉넉하였지만 이 때문에 여지없이 망하여 재기부능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느 곳에서 다시 우황을 얻어다 붙일 수 있겠는가.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소 10마리 가운데 8, 9마리는 술개의 병이 생겨나오는 우황이 토산물이라 구하기 지극히 쉽습니다.
수양이 곧장 밖으로 나가 각 면의 명령을 전하였다. 그러자 너도 나도 우황을 가져와 순식간에 1000병의 우황이 쌓였다. 배중걸이 밀폐된 방으로 은밀하게 겸종을 불렀다. 그의 몸 어디에도 단독을 앓은 흔적이 없었다. 배중걸은 겸종에게 명을 내려 백성들이 가져온 우황을 대바구니에 담고 그것을 짐바리에 싣고 왔던 치자물을 들인 밀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우황과 바꿔치게 하였다. 그리고 매일 치자 떡을 몸에 바르는 척하다가 그릇에 담아 땅에 묻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혹여 이곳에 접근하면 도끼에 쏘여 얼굴과 눈이 모두 상할 것이니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하여라. 배중걸은 백성들이 바친 우황을 전부 육지로 옮겨 윗사람에게 상납하고 남은 것은 중국에 내다 팔았다. 가짜 우황을 바르는 척하기를 대여섯 차례 그는 병세에 점점 차도가 있다며 곧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종은 배중걸의 술수에 혀를 찼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정사를 보게 된 그는 이전처럼 청렴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다 임기가 차 돌아가니 제주 백성들이 비를 세워 배중걸의 덕을 기렸다. 그는 곧 임금을 뵙고 선정과 치부의 비결을 말하였다.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던 의종은 손뼉을 치며 재미있어 하였다. 배중걸은 상경한 후 남은 우황을 팔아 수천 김을 얻었다. 우황이란 소슬개에 병이 들어 생기는 혹 같은 것인데 그 당시 제주 산소에 10중 8구는 우황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알고 미리 치자 밀가루를 준비하여 술수를 부렸던 것이고 관내 하래들은 병이 옮을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누런 것만 보고 치자 떡을 우황으로 여겼던 것이다. 배중걸은 이로 인해 가게가 풍부해졌다 한다. 몇 년 뒤 무신의 난을 계기로 정권은 무인의 손으로 넘어갔다.